우리가 매일 시장은 보지만 사실 내 지갑은 따로 챙겨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숫자 3 개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값이에요. 리터당 1,961 원. 두 번째 환율, 달러당 1,510 원이죠 지금. 세 번째 대출금리, 고정금리가 상단이 7%를 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올라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셋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5060이 이 삼고 시대에서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브렌트 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고요. 올해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가 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한 주 만에 36%나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이고요. 서울은 이미 2,300원을 넘긴 곳이 많습니다. 3년 전에 1,500원대였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 당연히 오르고요. 물류비가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갑니다. 계란, 식용유, 과일, 밀가루 다 수입 원자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밀 가격만 해도 올해 22% 이상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죠. 물가 잡으라고 있는 게 기준금리인데, 물가가 뛰는데 금리를 내리면 불에 기름을 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여기에 환율 문제가 겹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3.50에서 3.75%거든요. 한국은 2.50%,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1.25% 포인트입니다. 자, 이 차이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수익이 높은 달러 쪽으로 돈을 옮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달러당 1,510원인데 올해 들어 한때 1,520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수준이거든요. 자,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사오는 원유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더 비싸지죠.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까지 더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15%인데 자동차 부품은 25%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는 다시 전 품목 25%로 올리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를 못 내리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유가가 더 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순환이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출발점보다 더 나빠져 있어요. 이게 삼고 시대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구조가 실제로 우리들 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유비입니다. 리터당 1,961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50리터 넣으면 98,000원이거든요. 3년 전 1,500원대 했을 때는 75,000원이었습니다. 월 23,000원, 1년이면 28만 원이 더 나갑니다. 물론 50리터 기준입니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벌어지겠죠. 둘째, 장바구니. 밀가루, 식용유, 과일, 유제품, 수입 원자재 가격 다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 기준으로 장바구니 지출이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은 늘었습니다. 장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네. 세 번째는 수입 의약품과 건강식품인데, 사실 우리 5060이 많이 먹는 혈압약, 당뇨, 오메가3, 비타민, 원료 의약품의 75%가 수입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원가가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 2에서 3만 원은 더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전기, 가스 요금이죠. 1분기 때는 동결됐지만 지금 유가가 배럴당 $110를 넘긴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도 바뀌어 가지고 월 400kW 넘기면 요금이 크게 뛱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이자죠. 예를 들어서 대출 2억 기준으로 금리가 4%일 때는 월 상환액이 95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7%가 되면 133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월 37만 6천 원, 연으로 치면 451만 원, 10년이면 4,5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 합쳐보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월 고정 지출이 약 5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이나 재취업으로 생활하는 우리 5060에게는 타격이 너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지 않는데도 통장이 줄어드는 이유, 이게 삼고 시대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유가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환율 마찬가지고 미국 금리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지출 구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5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신비, 약정 끝났는데 그대로 내고 계신 분들 많아요.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3에서 4만 원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있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신문, 쇼핑 멤버십,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끊으면 월 2만 원 정도는 더 줄어듭니다. 보험도 한번 중복 보장된 거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만기 지난 특약이 없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 50 넘으면 필요 없는 특약이 꼭 있거든요. 그거 정리하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줄어듭니다. 이런 것만 잘 정리해도 월 50에서 60만 원, 그쵸,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어 보여도 빠져나가는 돈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대출도 한번 살펴보세요. 변동금리 대출이면 금리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변동금리도 뭐 한 달짜리는 아니잖아요. 보통 3개월, 6개월이 많으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갱신 시점에 금리가 올라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환할 경우에는 최소 은행 3곳 정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깎아주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아니면 네이버 페이, 뱅크몰, 토스 다 무료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고 금리 0.3% 낮추면 그쵸, 대출 2억 기준으로 월 5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예금에 붙는 세금 관리해야 됩니다. 자, 퇴직금 3억 원을 정기예금 3.5%에 넣으면 1년 이자 1,0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 15.4%를 떼면 세후 888만 원,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돼 가지고 세율이 최고 45%까지 때려 맞습니다. 방법은 부부 각각 이름으로 예금을 나누어 금융소득을 분산하고요. ISA 계좌 알아보시고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는 3년 유지하면 수익 중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이제 그 200만 원 초과분도 내 9.9%로 과세됩니다. 일반 예금세율 15.4%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이자를 받아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세후 금액이 큰 차이가 나니까 꼭 ISA 계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달러 조금씩 사두는 거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환율 1,510원 비싸죠? 근데 1,300원 됐을 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월 한 10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나는 조금 생활 규모가 크다 그런 분들은 한 50만 원 정도씩만 매월 사 놓으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단가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외화 예금의 환차익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는 15.4% 세금 붙지만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 예를 들어서 1,510 원에 샀는데 뭐 1,800 원이 됐어요. 그때 팔면은 그쵸. 네. 환율당 300 원의 그 이익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막 큰 수익 노리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 계속 떨어지면 내 자산의 일부를 지키는 안전 장치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비용 직접 줄여 보세요. 에너지 효율 1 등급 가전으로 교체하면 정부에서 최대 40%까지 지원합니다. 꼭 그거 활용해 보시고 혹시 소상공인이라면 냉난방 설비 교체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체가 어렵다면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 꼭 확인하셔 가지고 월 사용량 400 킬로와트 안 넘게 해야 됩니다. 사용 패턴만 조정해도 월 네 만 원에서 2만 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 냉난방비까지 생각하면 지금 점검해 주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 저는 이제 외환 마진 거래부터 코인 시장까지 한 1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지금의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구조가 정말 빨리 풀리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고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예측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응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즉 예측의 시대가 아니라 대응의 시대입니다.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거든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내 숫자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대출이 얼마인지, 내 자산이 얼마인지, 내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이 어딘지. 그걸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팅 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